처음에 1분 자기소개를 들으면서 바로 합격 예감이 되는 그런 자기소개도 있나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면접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긴장을 좀 풀라고 미리 준비했거나 또는 본인에 대해 첫인상을 만들 수 있는 1분 자기소개를 일반적으로 하는 게 요즘 경향인데 1분 자기소개에서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만드는 거죠. 첫인상을 만드는 건데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나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나의 커리어 브랜드의 큰 틀을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는 어떠어떠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떠한 일을 수행할 때 어떠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이러이러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짧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팁을 드린다면 여기에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적인 명제를 할 때 어떠어떠한에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재상, 가치관 그리고 그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성의 구체적인 표현들을 대입해서 그 중에 나에게 맞는 거 사례로 성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점을 나의 특징으로 잡아서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입니다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 듣자마자 탈락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탈락 예감이 오는 그런 1분 자기소개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 다른 말로 해서 준비 없이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말을 하는 거. 그렇다고 거꾸로 준비한 내용을 외우듯이 달달달달 외우다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운 내용이 틀리면 또 다시 돌아가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신뢰감 또는 절실함 또는 우리 회사에 대한 지원 의지 이런 면에서 마이너스 효과를 갖게 됩니다.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 듣자마자 탈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감이 드는 두 번째 사례 한번 말씀해주세요. 요거는 경력이 많은 분들에게 해당하는 건데 이 지원한 직무와 상관없는 본인이 경험한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연대기 순으로 줄줄줄줄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어떤 거냐면 나는 예전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뭐 정말 많은 것을 해보고 많은 성과를 냈어. 근데 면접관이 듣고 싶은 것은 1분 자기소개에서 우리가 지금 뽑으려고 하는 이 직무에 맞는 이 사람의 강점 내지는 성과가 무엇인지 핵심을 먼저 파악해보고자 하는 의도인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하지 않고 그냥 줄줄줄줄 얘기하는 것 역시 마이너스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바로 탈락 예감이 되는 그런 1분 자기소개 유형 세 번째 한번 말씀해주세요. 예, 이것도 흔히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나는 책임감도 강하고 사람들하고도 친절하고 주어지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다 완수하고 줄줄줄줄 장점만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근거가 없거나 추상적인 얘기로만 진행이 돼요. 면접관들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내가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면접관들이 믿는 것은 오로지 근거, 경험과 경력에서 나오는 근거 있는 얘기, 그것도 구체적인 성과로 표현하는 그 얘기만을 믿습니다. 그런 점을 미리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 듣자마자 탈락 예감이 드는 네 번째 답변 유형 알려주세요. 예,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흔한 유형인데 뭐냐 하면 내 중심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에 지원했다 라는 형태로 1분 자기소개에 얘기하는 케이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성장하고 싶었는데 마침 검색하다 보니 이 회사가 그런 쪽의 사람을 찾고 있어서 이런 거라면 내가 잘할 수 있겠다. 내가 하던 거라 자신 있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원합니다 라는 형태로 1분 자기소개 때 지원 동기까지 포함해서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는 저는 앞으로 경력 발전을 이렇게 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 이 회사가 잘 맞아서 지원합니다 라는 식으로 완전히 나의 발전에 회사가 도움이 된다 측면으로만 얘기하시는 분들인 거죠. 회사 입장에서 볼 때에는 회사의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뽑으려고 하는데 이분은 기여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발전할 수 있으니 이 회사에 지원하겠다 의 식으로 나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회사에서는 이분을 뽑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1분 자기소개를 할 때 흔히 하는 실수 유형 같은 게 또 따로 있을까요?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것이 내가 이제 1분 자기소개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본인이 쓴 대본 1분 자기소개서의 그 대본 그대로 줄줄줄줄 외워서 얘기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간에 한번 실수하면 당황하거나 또는 어떨 때에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또는 그 당황 때문에 그 이후에 면접을 다 당황한 상황에서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답변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서 팁을 드린다면 외운 대로 얘기하시려고 하지 말고 질문의 유형에 따라 내가 어떠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얘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만을 숙지해놓고 그 숙지한 내용을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봐서 유연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1분 자기소개에서 흔히 하는 실수 유형 또 다른 분이 있을까요?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실수하는 유형이 시간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면접을 1대1로 해서 뭐 1분 자기소개가 아니라 3분 자기소개 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명이 있어서 한 명당 1분씩 시간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기회의 공평성을 위해서 시간 초과됐으니 마무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그때부터 또 당황하게 돼서 답변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핵심적인 얘기를 뒤에 하려다가 그 핵심적인 얘기를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 1분 자기소개에서 흔히 하는 실수 유형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간간히 보이는 것인데,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공적으로 여러 인원을 한 번에 뽑는 공채를 주기적으로 하는 곳에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1분 자기소개 때, 요번에 제가 몇 번째 도전입니다. 요번에는 꼭 합격해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읍소하는 1분 자기소개하는 분들입니다. 이거 선언적으로 얘기 드리면 감점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에 호소하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역량으로 판단하라라는 면접관들의 지침이 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시면 안 됩니다.